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멀고 먼 옛날에 평안도 맹산이라는 곳에 갈맹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갈맹부는 아주 돈이 많은 부자였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이라곤 헌 양말짝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려서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해 돈을 모은 것이었다. 갈 맹부는 맹산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섬을 사서 그곳에 개간하여 농가 밭을 만들고 가난하고 집이 없는 이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또 논밭이 없는 이들에게 논밭을 주어 걱정 없이 살게 해 주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누구나 그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갈 맹부의 부인 김곱부는 마음이 곱지 못했다. 얼굴이 고와 곱뿐이라고 하였는데 마음은 아주 미웠다. 남편이 누구에게도 콩 한 대를 주면 가서 콩 한 마리를 빼앗아 오고 밭대기를 하나 주면 온종일 돌을 주워다 부어 기어이 못쓰게 만드는 등 놀부부인의 사촌쯤 되는 심수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갈맹부는 남들에게 좋은 일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베풀었다. 왼손이 하는 일을 바른손이 모를 정도로 갈맹부가 환갑이 되던 해 가을 환갑 때 쓰려고 갈씨 부인은 술을 잘 빚어 집 뒤에 갈바속에 묻는 등 잔치 준비에 바빴다. 쌀을 치는 사람, 전을 부치는 사람, 그릇을 씻는 사람들로 갈씨의 집은 장이 선 것보다 더 붐비고 떠들썩했다. 평소 갈씨에게 은혜 입은 사람들이 모두 물러와 이를 거들어 장씨 집은 경솔하기보다는 동네의 잔치였다. 소를 3마리, 돼지를 12마리나 잡았다니 얼마나 크게 잔치를 한 것이나 알 수 있었다. 그릇 깨지 말고 잘 다뤄라. 어휴, 편육이 너무 커. 콩고물은 조금만 묻히지 않고 음식을 맛보는데 왜 그리 많이 먹어? 갈명부의 부인은 안팎으로 거드름을 피고 다니며 잔소리를 마구 퍼부었다. 에이, 누가 저까지 보고 왔나? 일을 하나? 일하는 사람을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지만 갈씨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다. 에구머니나 일을 어째? 아휴, 이걸 아까워서 어쩌지? 집 뒤쪽으로 갔던 갈씨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한탄을 했다. 아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요? 아휴, 넌 알 것 없다. 땡큰 가서 어르신네를 모시고 와라. 갈씨 부인은 일꾼을 묻는 말에 다드도 하지 않고 무조건 갈씨를 모셔오려 일렀다. 아니, 왜 그러? 갈씨는 급히 달려와 부인에게 물었다. 부인은 갈씨의 옷자락을 잡아 끌어 안방으로 들어갔다. 여보, 큰일 났어요. 어떡하면 좋죠?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얘기해 보구려. 글쎄, 술독에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빠져 죽었지 뭡니까? 그러니 그 아까운 술을 버리지도 못하고 어떡하면 좋을까요? 어떡하긴 어떡해. 내다 버려야지. 그걸 먹고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게 돈이 얼마가 든 건데 버린단 말이에요. 안방에서는 구렁이가 빠진 술을 버려야 한다는 둥, 아까워 버리지 못한다는 둥 하며 이스름을 한참 벌렸다. 이후 잔치날이 다가왔다. 덩그러, 덩덩, 덩그렁, 덩덩. 장구 치는 소리에 맞장구에 기생들과 손님들이 어울려 춤을 추고 방과 마루는 물론 마당에도 멍석을 깔아놓아 손님을 맞았다. 머리에 수건을 짚은 동요맨 아주머니들은 음식을 나르기에 바빴다. 갈명부는 안방의 제일 큰 상 가운데 앉아 축하술을 받아 마셨다. 그리고 별채 구석진 방에는 여러 곳에서 몰려드는 거지들이 상다리가 휠 정도로 차린 음식을 먹어가며 즐겁게 놀았다.
이 자리는 말할 것도 없이 갈맹부의 부인이 몰래 차려준 것이었다. 술잔이 서로 오가고 가기를 거듭하자 모두 흥이 돋아 여기저기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집안을 흔들었다. 갈씨는 갈씨대로 갈씨 부인은 부인대로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를 받았다. 같은 축하지만 갈씨와 갈씨 부인이 받는 축하는 엄청나게 다른 것이었다. 갈씨에게 축하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이었고 갈씨 부인에게 축하하는 사람들은 마지못해 하는 축하니까 다를 수밖에 없었다. 갈씨는 그 부색통 속에서 한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손님들이 음식을 잘 먹나 살피고 있었다. 뒷교수로 나온 갈씨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얼른 쪽문으로 열고 뒤채로 갔다. 뒤채의 제일 구석진 방에 거지 일가가 자리를 잡고 음식을 먹다가 갈씨를 보고 반색을 하였다. 거지 부부는 그 아들, 딸 이렇게 네 식구였는데 그들의 몰골이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또 아들, 딸 네 식구 모두 얼굴, 손발 할 것 없이 모두 짓물러 고름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주인 날이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거지가 갈씨에게 넙죽 절을 했다. 한편 갈씨들을 살금살금 따라와 엿듣던 갈씨 부인이 입을 실룩거리다가 삐죽 웃으면서 안채로 들어갔다. 갈씨는 그것도 모르고 먹고 싶은 거에 있으면 사람을 불러 실컷 먹으라고 하고 안채로 갔다. 갈씨 부인은 조금 있다가 심부름을 하는 여자에게 음식 한 상을 커다란 술주전자에 하나 들어 가지고 살짝 뒤채로 보냈다. 이거 저쪽 방 거지들에게 갖다 주고 주인 나리께서 보내시는 거라 해라. 그리고 이 술은 특별한 술이니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도 모두 들라고 일러라. 그렇게 시키고는 밖에서 동정을 살폈다. 그러지 않아도 기름질 음식을 먹어 속이 느끼하고 목이 컬컬한다는 참에 주인 나리께서 특별히 술상을 내렸다기에 그들은 그 술을 나누어 마셨다. 술 향기가 그윽한 게 참으로 좋았다. 술주 진전을 덜레덜레 들고 나오는 여자아이를 보고는 갈신실 부인이 싱글벙글했다. 그 술은 뱀이 빠져 죽은 바로 그 술이었다. 거지 일가는 실컷 먹고 마시고 또 갈씨가 챙겨준 음식을 한 보따리 들고 뒷문으로 살며시 빠져나왔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술을 마셔서인지 자꾸 졸음이 왔다. 그래서 마을 뒷산으로 가서 잠을 잤다. 얼마간 잤다가 아버지 거지는 목이 말라 눈을 떴다. 해는 중천에 떠올랐다. 그러니까 꼭 하루를 잔 셈이었다. 아버지 거지가 무심코 잠에 들어있는 식구들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이게 웬일인가? 진득진득 지문이 났던 자리에 깨끗하게 나 있었다. 자신의 손을 보니 그것도 깨끗하고 얼굴도 만져보니 얼굴도 깨끗하였다. 아버지 거지는 식구들을 깨웠다. 잠에서 깬 그들은 좋아라 하면서 껑충껑충 뛰었다. 무엇보다도 덩든 집에서 오순도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꿈만 같이 즐거웠다. 원래 이들은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몹쓸병에 걸려 동네가 부끄러워 집을 두고 나와 혹시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하고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물에 얼굴을 씻고 갈씨 집 쪽으로 대고 고맙다고 3번 절을 하고 집으로 향했다. 아,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잔치가 끝나자 갈씨 부인이 시름시름 앓더니 요즘 말하는 문둥병처럼 여기저기 곪고 헐고 진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다. 유명하다는 의사는 모두 불렀으나 부인의 병은 좀처리 낫지 않았다. 그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 하느님이 벌을 내신 거야. 고소하다, 고소해. 마을 사람들은 부인을 동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소해 하였다.
갈씨가 아내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는 많은 돈을 준다는 방까지 붙였으나 누구 한 사람 고치는 이가 없었다. 이 소문은 고을을 지나 먼 곳까지 퍼졌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옛날의 거지 아버지는 갈씨 부인의 병을 고쳐주리라는 마음을 먹고 길을 떠났다. 갈씨 집 앞에 당도하니 해는 뉘엿뉘엿 서산에 지고 있었다. 계십니까? 주인장 계십니까? 한참 만에 신발을 끄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다. 이 집 마님의 병을 고치러 왔는데 주인아리 계시냐? 조금 뒤에 갈씨가 나와서 어서 들어오시라고 공손히 맞았다. 주인아리, 제가 은혜를 갚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가 갈씨에게 예를 갖추자 갈씨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 사람은 지난 얘기를 쭉 했다. 그제야 갈씨는 반갑다며 손을 잡고 흔들었다. 갈씨 부인은 예전에 거지였던 사람이 앓던 병과 꼭 같았다. 거지였던 사람은 시침을 뚝 떼고 잔치대 두 채 구석진 자리에 병든 거지에 네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술을 갖다 주었느냐고 물었다. 물론 심부름하던 여자에게는 모든 것을 알아낸 후였다. 갈씨 부인은 한숨을 땅을 꺼져라 크게 쉬고 잘못을 뉘우치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거지였던 사람은 그 말을 다 듣고 바로 고소를 먹고 식구들의 병이 모두 나았다고 그래서 잘 살고 있다고 말하였다. 마침 그 술이 아직도 남아있어 갈씨 부인이 뱀이 빠진 술을 먹고 거지일가처럼 한숨을 푹 자고 일어나니 몸이 깨끗이 나았다. 이렇게 하여 갈씨 부인은 나쁜 마음을 뜯어고치고 이후로는 어진 갈씨를 도와 이웃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며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한다.